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영국 근위대 근위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이미지 중 하나가 바로 근위병입니다. 빨간 제복을 입고 성량을 연상케 하는 검은 모자를 쓴 채 뻣뻣하게 서 있는 모습이죠. 이들은 근무 시간 동안 절대로 움직여서도 말을 해서도 웃어서도 안 됩니다. 어린 여동생이 왔는데 아는 체 하지 못하는 영상과 관광객이 장난을 치려고 몸을 건들면 부동자세로 서 있던 근위병이 근위병을 만지지 마십시오 하고 소리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심지어 엘리자베스 2세 즉위 60주년에는 근위병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다름 아닌 근위병을 웃기는 행사였죠. 조건은 간단합니다. 주어진 시간인 1분 안에 근위병을 웃기면 되죠. 성공한다면 무려 항공권을 주었고요. 이외에도 웃지 않는다는 특징을 이용해 영화나 개그 프로그램에도 꽤 많이 등장하죠. 보통 끝까지 안 웃다가 마지막에 어이없는 개그에 웃는 방식입니다. 영국 근위대는 영국 여행 코스에 반드시 들어가는 근위병 교대식으로도 유명합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도 교대식이 존재하지만 영국의 규모가 가장 크고 웅장하죠. 그런데 영국 근위대 근위병들은 정체가 뭘까요? 관광상품 볼거리라면 관광객들에게 논란이 생길 정도로 차갑게 대하는 게 이상하죠. 이들은 관광상품이 아닙니다. 진짜 군인들이죠. 근위병 근위대란 주군을 호위하는 군주 직속의 군인 혹은 군대를 뜻합니다. 영국 국왕이 머무는 왕궁이나 주요 시설의 경비와 사열식을 담당하는 영국 육군의 부대들이죠. 한국에도 비슷한 성격의 부대가 있긴 합니다. 바로 의장대이죠.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의장대는 각종 의장 행사를 지원하지만 실제 전투에는 투입되지 않죠. 영국 왕실 근위대는 의장 행사는 물론 실제 전쟁에도 투입되는 전투 부대입니다. 한마디로 전투도 하고 근위도 하고 행사에도 참여하는 부대이죠. 근위대는 영국 육군 내에서도 최정예 부대로 손꼽힙니다. 이들이 들고 다니는 총은 실제로 발사가 가능한 실총이며 총검도 날이 세워진 실제 무기죠. 몸을 만지면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는 이유도 총기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국 왕실 근위대는 2개의 기병연대와 5개의 보병연대 그리고 왕립 기마 포병대로 이루어져 왕실 근위 사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병연대에는 라이프 가드와 블루스 앤 로열스 연대가 있죠. 라이프 가드는 영국 국왕 찰스 2세가 1658년 벨기에 브리주에서 창설하였습니다. 현역인 부대 중 가장 오래된 부대로 인정받고 있고 지금은 기갑 부대가 되어 있죠. 기갑 부대란 전차와 장갑차를 주력으로 삼아 기동력과 화력을 높인 지상 작전 부대를 뜻합니다. 라이프 가드는 의장 행사에서 주홍색 상의와 금속 흉갑, 흰색 깃털이 달린 헬멧을 착용하죠. 라이프 가드의 현재 연대장은 찰스 3세입니다. 블루스 앤 로열스는 1650년 올리버 크로멜이 창설한 뉴모델 아미의 기병 부대와 1661년 창설된 용기병 부대에서 기원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잉글랜드 내전에서 승리하여 정권을 잡고 국왕 찰스 1세를 처형한 후 왕정을 폐지하고 잉글랜드 연방으로 불린 공화정을 세운 인물이죠. 1653년 12월 16일부터 약 5년간 호국경으로서 즉 왕을 대신하는 섭정 귀족으로서 영국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다스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블루스 앤 로열스가 지금과 같이 하나의 부대 형태가 된 것은 1969년부터입니다. 다른 부대들은 모두 빨간 군복을 입는데 블루스 앤 로열스만 남색이라 구별하기 쉽죠. 블루스 앤 로열스는 빨간 깃털이 달린 금속 헬멧을 쓰고 후루라기와 포함된 벨트를 착용합니다. 참고로 영국의 왕위 계승 서열 5위 해리 왕자가 이 연대의 소속이죠. 해리 왕자는 사관학교 졸업 후 블루스 앤 로열스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부대의 짐을 풀자마자 지휘관을 찾아가 이라크 파병부대에 차출시켜 달라고 했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현재 연대장은 엘리자베스 2세의 유일한 딸 프린세스 로열 앤이죠. 보병연대에는 그레너디어 가드, 콜드 스트림 가드, 스코츠 가드, 아이리시 가드, 웰시 가드가 있습니다. 그레너디어 가드는 영국 육군의 가장 고위 보병연대이죠. 라이프 가드 연대와 마찬가지로 1650년 대륙에 망명 중이던 찰스 2세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그레너디어는 척탄병 근위대인데 척탄병이란 말 그대로 수류탄 투척을 주임무로 하는 병사를 뜻하죠. 그레너디어는 실전 경험도 많은 부대입니다. 18세기 전반에 걸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부터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등 수많은 분쟁에 참여했죠. 유니폼은 구모에 하얀 깃털이 꽂혀있는 게 특징입니다. 유니폼 카라에는 불붙은 수류탄 모양의 장식이 붙어있죠. 현재는 기계화 보병으로 편제되어 있고 그레너디어의 연대장은 카밀라 왕비입니다. 콜드 스트링 가드는 블루스 앤 로열과 마찬가지로 올리버 크로멜이 창설한 뉴모델 아미의 보병부대에서 기원했습니다. 콜드 스트링 가드의 병과는 경보병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런던과 윈저에서 예식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근위병 교대식의 단골 주인공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가장 노출이 많은 연대입니다.
유니폼은 군무에 빨간색 깃털이 꽂혀있는 게 특징이고 카라에 꽃 모양 장식이 붙어있죠. 2015년 10월에 콜드 스트링 가드가 롯데월드 몰에 방문하여 퍼레이드를 열기도 했습니다. 스코츠 가드는 1642년 스코틀랜드의 클랜 캠벨이 찰스 1세를 경호하기에 만든 보병연대가 전신인 연대입니다. 현재 병과는 그레너디어 가드와 마찬가지로 기계화 보병이죠. 군무의 깃털 장식은 착용하지 않으며 카라에는 스코틀랜드의 국화인 엉겅키 모양의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리시 가드는 1900년에 창설된 경보병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명령에 따라 영국을 위해 제2차 보호 전쟁에 참여한 아일랜드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창설되었죠. 아이리시 가드는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군무의 파란색 깃털 장식을 착용하고 카라에 세이클로버 장식이 있는 게 특징이죠. 세이클로버는 아일랜드의 수호성인 성 파트리치오 주교의 상징이자 아일랜드 전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당시 아이리시 가드 대령이었던 윌리엄 왕자는 캐서린 미들턴과의 결혼식에서 아일랜드 가드 제복을 입기도 했죠. 웰시 가드는 1915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조지 5세에 의해 창설된 연대입니다. 전투부대 중 가장 마지막으로 창설된 근위 연대이죠. 제복의 소매 단추가 5개인 것과 모자의 왼쪽에 백색과 녹색으로 이루어진 깃털이 달려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카라에는 깃털 모양의 장식이 붙어있죠. 현재 콜드스트림 아이리시 가드와 마찬가지로 경보병으로 편제되어 있고 연대장은 윌리엄 왕자입니다. 영국의 왕과 왕실을 보호하는 근위대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규칙이 미소를 보이거나 웃음을 터뜨리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죠. 한눈을 팔거나 규칙을 어기게 되면 징계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근위병은 근무 시간 동안 정말 로봇처럼 선체로 교대 시간을 기다립니다. 근위대는 약 5시간 동안 경계 근무를 하다가 교대를 하게 되는데 경직된 몸을 풀기 위해 근무지 근처를 절도 있게 걸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니 쉬운 업무가 아니죠.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들지만 진짜 근위병들을 괴롭히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근위병이 쓰고 있는 모자이죠. 근위병이 입는 제복은 모두 모직으로 제작되어 있고 모자는 곰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곰털 모자는 1815년 워털루 전투 이후 적군에게 근위병들의 신장을 크게 그리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만들어졌습니다. 모자의 높이만 43cm, 무게는 9.5kg에 달하죠. 곰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통풍조차 되지 않는 이 모자는 겨울에 쓰기도 사실 버거운 모자입니다. 문제는 이걸 한여름에도 써야 한다는 거죠. 여름마다 행사를 진행하다가 더위로 기절하는 근위병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근위대는 관광객들 바로 앞에서 근위병 교대식을 진행하고 민간인 사이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근위대에게 접근하는 일이 잦은데 이때도 평온함을 유지해야 하죠. 어떤 도발에도 반응하지 않아야 하지만 근위병의 몸에 손을 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위병을 만지거나 어깨를 치는 등의 행동을 취한다면 근위병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곧바로 총을 겨누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건 근위병이 너무한다기보단 관광객이 개념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이죠. 근위병은 엄연히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중이니까요. 근위대가 지나가는 길에 관광객이 일부러 서 있다면 관광객 주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관광객에게 근위대 앞길을 막지 말라고 소리치며 관광객을 미치고 가던 길을 가기도 합니다. 2021년 12월 30일엔 근위대의 행진 도중에 아이가 걸려 넘어졌지만 멈추지 않고 그들의 행진을 진행해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생기기도 했죠. 연대별로 각기 다른 역사를 지닌 채 겉보기엔 그저 쉽고 화려해 보이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큰 영국 근위대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